승부를 표하고 승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건 이란의 자폭 드론입니다.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드론으로 이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드론 요격을 우크라이나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대신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도해 송정현 기자입니다. 작은 미사일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요격용 드론 스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무인기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착하고 시속 3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속 185km 수준의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를 90%의 확률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3천만 원짜리 이란 샤헤드 드론을 피격하는 데 사용하는 방공 미사일은 대당 수십억 원. 우크라이나 스팅은 한 대 가격이 300만 원으로 샤헤드 드론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스팅의 가성비를 앞세워 이란 전쟁에서 효율적인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Говорю сьогодні з лідерами країн, які зараз під ударами з Ірану, з президентом Об'єднаних Арабських Еміратів, з еміром Катар.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드론 샤헤드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드론 기술의 대가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송정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영국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초 이란 공습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이 이 뒤늦게 항공모함 파견을 검토하자 필요 없다면서 뒤끝을 보인 겁니다. 중국은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라면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공모함. 현지 언론들은 이란 전쟁 긴장감이 커지면서 영국이 중동 지역 투입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이미 늦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It would have been nice to have had him 2 weeks ago, but we don't need him. It's not the right time.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도 이미 승리한 뒤에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 군사작전 초기에 중동에 있는 영국 기지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영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는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에 대한 섭섭함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二是不得滥用武力，全都应不等于道理应，世界不能退回从容法则。 중동 문제는 이 지역 각 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근에 오산 미 공군 기지를 떠난 이 미군 수송기들이 지중해 중동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 가능성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수송기 C-17 2대가 이집트 앞 지중해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반도를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중동 인근의 해역까지 이동한 게 처음 확인된 겁니다. 중동 상황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산 기지를 떠난 C-17 수송기 한 대가 미국 본토로 향했습니다.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에 도착한 수송기는 다시 뉴저지로 이동했고 이후 독일의 미 공군기지가 있는 스팡달렘을 거쳐 지난 6일 늦은 밤 이집트 앞 지중해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오산을 출발한 다른 C-17 수송기도 오늘 낮 12시 기준 비슷한 위치의 지중해 해역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더 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의
연구원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틀 전입니다. 쿠르드족의 이 전쟁 개입 가능성을 두고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쿠르드가 국경을 넘는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 하면서 쿠르드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쿠르드족이 전쟁을 참여하면 자기네들이 미국이 부여할 비용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비용이 높아졌다. 이건 네.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지상군 역할을 해준다면 이란을 내부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확률이 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투르키에,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까지 쿠르드족의 개입과 쿠르드족이 혹시나 할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자치권이 확대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겁니다. 이란 내부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 이란의 소수민족 카드를 끄집어내서 내전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란 내에 있는 지금 그 민족주의자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오히려 자극해서 지금 가뜩이나 그 궁지에 몰린 이란 그 정부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 결집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다양한 그 분석 아래 쿠르드족의 파견이 쿠르드족을 지상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음 전략 어떤 스텝이 굉장히 궁금한데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지상군 파견은 좀 가능성이 무조건 낮고요. 지금 며칠 전부터 지상군 파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럼 미군이 보낼 수 있는 지상군은 뭐가 있을까? 해병대 원정군단, 그 다음에 파리 공수사단, 그리고 기갑사단 이런 것들이 연질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갑사단, 그 다음에 그 공수사단, 파리 공수사단은 거주에서 주둔군 역할을 하면서 오랫동안 작전을 하는 부대들이 아닙니다. 어떤 제한적인 군사작전, 거점을 탈환한다든지 아니면 요인을 암살하다든지 그런 작전을 수행했었거든요. 이미 과거에도 2017년, 2003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파리 공수사단이 들어갔던 군사작전은 제한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혹자가 분석하는 대로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전쟁을 오래 가져가려고 한다, 주둔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분석이고요. 지금 핵물질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여태까지 핵폭탄 기술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설을 탈환하면 이란이 핵폭탄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히 국제사회에서도 이 전쟁은 옳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파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인 암살들 이미 많은 요인들이 암살이 됐지만 조금 더 강력한 그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아마 그 두 가지 측면 아니고서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전 파견이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이다라고 하는 분석은 조금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 고농축, 핵연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파리 공수부대 같은 최정예 부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고. 저는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지금 중동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지금 장애물을 만난 거냐?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는 우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는 잘 흘려가고 있죠. 아마 그 완전한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완벽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좀 미묘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레빗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란이 완벽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지만 우리 이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적전이 완벽하게 완수가 되면 그것은 이란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완벽한 항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의 종결은 이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쟁은 군사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상황은 이란 전투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군의 군이 성공적으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우세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지정학적 전쟁에서 과연 이 미국의 이 전투 단기간엔 승리하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장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백승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카타르에 이어서 걸프 국가 중 두 번째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원유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만 이득을 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가 현지 시각 어젯밤 석유 생산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과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 공격에 선제적인 감축 조치를 취한다고 한 겁니다. 불가항력이란 석유 공급망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KPC는 당분간 원유 생산, 정제 처리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과 인접한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하루 산유량이 약 260만 배럴, 세계 5위 산유국입니다. 주요 국가로 석유를 수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데 전쟁으로 바닷길이 막히며 불가항력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재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팔아온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숨은 승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당장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무서울 만치 뛰었습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까지 뚫을 기세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싼 주유소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차량 대기 행렬이 300m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차로 한 개만 꽉 막혀 있습니다. 300m 넘게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대기 차량만 40대가 넘는데요.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으려면 3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인천에서 왔고요. 오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대기만 한 40분 정도 제일 싸가지고 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길것이 올랐네? 야 하고 조금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량이 몰리면서 점심 무렵 주유 탱크가 바닥나 주유기 6개 중 4개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리터당 1,700원대를 유지한 근처 다른 주유소도 국세통입니다. 오늘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5.73원, 경유는 1,967.19원입니다.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등장해 운전자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주유소 408곳 가운데 2,000원을 넘은 곳은 용산구 8곳, 강남구 7곳 등 모두 4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어떤 신호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마음을 많이 먹진 않을 텐데 너무나도 빨리 저렴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치솟는 기름값에 싼 주유소를 찾는 차량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희입니다. 중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자력 탈출에 나선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며칠에 걸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경유하다 보니까 어느새 비행기 표값만 수백, 수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필사의 탈출기 홍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날아오릅니다. 한국인 관광객 오민숙 씨가 탄 한국행 비행기입니다. 두바이 하늘길이 막히자 옥 씨는 아부다비 공항으로 이동했지만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스탑하고 대피를 했어요.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은 천정 낮은 곳이. 비행기에 타고 나서도 미사일 공격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죠. 경찰은 이재룡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전 행적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재룡 씨가 현재 사고 전에 어디에 있어 술을 마셨는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빠르게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그대로 사라지는 차량. 음주 교통사고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재룡 씨가 몰았던 차량입니다. 이 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 사고를 내기 전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이후 지인 집에서 붙잡힌 이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인 집에 갈 때는 운전하지 않았고 택시를 탔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전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 갔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CCTV 영상과 이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교통사고 전 이 씨의 행적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사고 전 음주 정황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 씨가 변호인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백승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자, 소화기로 불을 끄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거 뭡니까? 네, 자칫 큰 불이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광주의 상가 건물 CCTV 영상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상가 건물 횟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여성이 발길을 멈추고 곧바로 남성도 등장해서 불이 난 지점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 두 사람 화면 밖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위험해서 몸을 피한 걸까요? 불길과 연기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사라졌던 남녀가 멀리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있고 남성이 불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는데요. 커지던 불길이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알고 보니 화면 속 이 남녀 부부 사이였고요. 광주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부부였습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쉬는 날이었는데 화재를 지나치지 않고 신속히 초기 진화를 한 덕분에 더 큰 불로 이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에서 불이 났나 본데요? 네, 맞습니다. 또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선박 난관 위에 선 남성이 급하게 손짓을 합니다. 바로 옆에는 불길이 치솟고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불은 결국 순식간에 인근 선박까지 옮겨붙습니다. 어젯밤 경남 거제시 항구에 있던 바지선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에 있던 배까지 번진 건데요. 해경이 불을 발견하고 바로 진화에 나섰고요.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바다에서 벌어진 일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창원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죠. 네, 밤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 50대 남성 2명인데요. 두 사람은 어쩌다가 바다에 빠졌을까요? 처음엔 50대 선장이 배에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로 떨어졌고요. 이 모습을 본 인근에 있던 배의 다른 선장이 구조를 하려고 바닷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요. 해경이 출동해 구조에 나선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수호 기자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모드에 본격 돌입한 민주당.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각각 치열한 5파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4강 공천을 강조하면서 선거 승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컷오프 등이 없는
شاه کلا خونمون شکسته پلنم میزنه اوضاع خرابه دیگه اصلا همه از کار و زندگیشون افتادن 미남의 지역의 한 여학교도 폭격을 당해 175명의 어린이와 교직원이 사망한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پیری زبان 10 سال خدا اونیت تا 10 سال نافهمم اینجا بگردم آنجا بگردم یا اینجا بدم مدرسه 이번 사태로 이란에서만 민간인을 포함해 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세를 뒤흔든 것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 알리 하메네이는 이슬람 신정 체제의 상징으로 37년간 저일과 통치를 이어온 인물. 지난 1월 이란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해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احتشاشگر رو باید به جای خودش نشان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이란 내부의 정권 교체를 두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پدر مهربان اومد رهبر و امام مسلمین حضرت آیت الله العظما 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ای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ن. On that side,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demonstrating. They are asking for revenge and mourning for their leader. 하메네이를 추모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 ما کار داریم با ترامپ قمارباز با نتانیاهوی جنایتکار ما خیلی کار داریم تا گردن تک تک اینا رو نزنیم تا اون تل‌آویو رو به آتش نکشیم 한편에서는 독재자의 죽음을 반기며 선전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란 출신 여성들은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왔다며 기적을 걷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알리 하메네이를 처단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고맙다며 그의 대포춤을 따라하고 세계 곳곳에서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So we're here to celebrate Khamenei's death and we are ready for a new government, the regime change in Iran.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참모 총장, 국방장관 등 군수 내부 대부분이 사망해 권력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상황.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 회의 건물을 폭파하며 완전한 정권 교체를 노렸지만 이란 언론은 알리 하메네이 차남 모스타바가 다음 지도자로 유력하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 선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불안정한 정세와 계속되는 위협에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접경 도시 아가락에는 이란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مجبور شدم به این شکل کشور رو ترک بکنم و اما جنگ همیشه بده برای من 흔들리는 이슬람 공화국의 미래.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이 어디로 이어질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통신원과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헤일리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습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Thank you for joining us. It must be absolutely horrifying there. Yes, here in Tehran we hear the sound of bombings every day. Even this morning I woke up to explosions. What breaks my heart is that March 21st marks the Iranian New Year. At this time of year, the streets are normally filled with festivities and crowded with people shopping. But suddenly it turned into a war zone. There are many injured people around and everyone is anxious because no one knows when and where the next bomb will fall. Yes, sounds extremely chaotic. 이란 내에서 정권 교체와 관련한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The US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e regime change in Iran and how is it viewed by Iranian public there? People here have seen what happened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like Afghanistan and Iraq, and many doubt that a US intervention would make Iran a better place.
once called for the US to bomb Iran can feel any happiness now when on the very first day a single bomb killed around 175 schoolgirls. If Trump does not receive a Nobel Peace Prize, he can at least put his name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for killing 175 schoolgirls just in one attack. 네, 소녀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현지 통신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민간인들의 공포와 분노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고요. 오건영 단장님, 정말 첫날부터 맹폭을 퍼부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8일이었죠. 공습 첫날부터요. 이스라엘에서는 전투기 200대가 동시에 떴고요. 1200발 이상 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군 작전이었는데요. 미국 역시 이날 이제 첫날 목표물 1000개 이상을 타격하는 등 좀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5만 명 이상 병력, 그 다음에 전투기 200대, 항공모함 2척, 폭격기 등이 투입이 됐는데요. 엄청납니다. 네,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 60%하고 방공 시스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란에 설치된 중국산 방공망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한 탓도 크다고 하거든요. 또한 이제 이란 군함도요 20척 이상 격침이 되면서 이란 해군의 주요 전력도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박현도 교수님, 이란도 반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미사일 571발 그리고 드론 1391대를 발사하면서 응수를 했는데요. 네. 특히 초반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주변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파장이 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곳에 미군 군사통신 레이더 시스템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파손했고 미군의 소통 협조 능력을 방해하고 요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인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은 전쟁 시작 나흘 만에 20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우리 돈 3조 원가량 됩니다. 벌써부터 전쟁 청구서가 어마어마해 보이고요. 이란 지도부가 48명이 한꺼번에 폭사당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재춘 교수님, 네. 이게 60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리고 미국 CIA의 정보력이 주요했던 것이에요. 이 모사드가요, 이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들을 모두 해킹해서 이 경호원들의 동선, 교대 시간, 또 이들의 이제 주차 습관까지 다 파악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예, 그리고 공격 바로 직전에는 통신망을 마비시켜서 공격에 대한 어떤 알림조차도 못 받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CIA 이 휴미트를 통해서 토요일 아침에 이 하메네이와 고위급 관리들의 회의가 열린다,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공격을 내린 것이에요. 네. 공습은 주로 밤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아침에 공습을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고위급 회의가 이 타겟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지. 그만큼 테헤란을 손바닥 보듯이 아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하메네이가 이제 이란이 방심하도록 연막장 정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28일 공격하기 전에 24일 화일 국정연설이 있었는데 최대한 이란에 대한 언급을 자제를 했어요. 일부러 안 했군요. 예, 낌새를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 기지 내에 그 배달 음식을 금지시켰어요. 배달 음식이요? 네, 오다네님이 아주 잘 아실 텐데 이 펜타곤 피자 지수처럼 네. 이 배달 음식 주문량으로 어떤 중요한 군사 작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챌 수가 있거든요. 펜타곤 피자 지수요? 이게 이제 그 펜타곤 주변에 이 피자집에 배달량을 보여주는 비공식 정보지표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아, 진짜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작전을 한번 수행한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촘촘하게 회의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쵸, 많은 인원들이.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다 보면은 이렇게 밤늦게 간식으로 피자 같은 걸 주문해 먹을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자 주문량이 늘어나면은요, 전쟁이나 비밀 공습 작전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1월달에 마두로 체포 작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펜타곤 피자 배달 주문이 평소 대비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쟁 소식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은 피자집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피자집에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도 이런 걸 우려해서 조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하메네이도 방심하게 되었다. 이런 건가요? 근데 하메네이도 근데 아마 만일 사태에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고시를 대비해서 3명의 최고 지도자 후보를 지명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영상에 나왔던 그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때 정해졌다는 건가요? 현재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알 수는 없고요. 원래라면 이 모즈타바가 이 거론 대상 자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세습하려고 혁명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메네이가 자연사가 아니라 적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한 거고 시아 이슬람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모즈타바는요 지난 2020
지금 이란이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니까 지금 쳐라. 그래서 이제 이란 위협의 근본을 갖다 당신이 제거한다면 당신은 정말 미국 역사에서 역사에 남을 그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야. 뭐 이렇게 부추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지르고 본 것이 아닌가. 왜 그렇잖아. 이게 전형적인 이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단 지르고 나서 명분을 찾고 좀 합리화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이란이 우리를 치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친 거야.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정책 목표가 없이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 이거 정말 출구 전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 주변국들 지금 상황이 어떨지 튀르키예와 이란 국경지대 카프카이 검문소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영석 특파원, 이란 곳곳에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면서 국경 상황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카프케이 검문소를 통해 수많은 이란인들이 튀르키예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악 지역이어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심해지고 하늘길이 전면 통제되면서 이곳은 사실상 전쟁을 피해 빠져나오려는 이란인들의 유일한 피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란의 피난민들이 자국 영토 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현재 질서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많은 이란인과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란 내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된다면서 이곳을 넘어 이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쟁의 불똥이 아랍 주변국들로도 튀고 있네요. 지금 특파원 계신 튀르키예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전쟁의 불씨가 자국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일원이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런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 튀르키예 정부는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국 내 쿠르드 무장단체 PKK의 활동을 강경 진압해 왔던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만난 쿠르드족 청년들 역시 전쟁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전쟁은 잘못된 일로 동족이 이란과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이란 국경지대 카프케이 검문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기지들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주거용 건물도 폭격당했습니다. 며칠 새 생사의 길을 섰던 걸프국의 시민들. Yesterday when all this was happening, actually, we fortunately were living in Jaffa, so we moved down to this place in Sanamis. Actually, we thought the building is safe. So then
che محامینه‌ای به تخطیط گینوم به آخرین فرمی سوکالت سیاق شد. 헤즈볼라는 지난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